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3년 경제정책 방향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 경제정책 발표가 언제 있었냐면 22년 12월 21일에 있었어요. 이렇게 22년 11월 21일 날 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얘기를 했었는데,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 환원. 그게 무슨 소리냐? 분양권, 주택, 입주권 요 세 가지를 현행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주택과 입주권도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 60%, 요렇게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데, 요 양도세를 1년 미만,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그 다음에 주택과 입주권도 지금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인데, 요거를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요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신문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언론사들은 이렇게 확정이 된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기사 내용인데, 주택을 매입한 뒤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던 중과 제도도 완화된다라고 썼었죠. 확정적으로. 그리고 주택을 1년만 보유하더라도 6에서 45%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되고,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양도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시에 45%의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1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세율로 하겠다는 얘기였었죠.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7월 4일 발표된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세금 개편은 한 7월 21일 전후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번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여기 빠졌어요. 원래는 이번에 발표가 됐었어야 정상이에요. 23년 경제정책 발표하면서 3, 4분기로 그게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3, 4분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어야 정상인데, 요거는 요 내용에서 빠졌고, 아마 세법이 개편되는 7월 21일 전후해서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양도세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옥정에서는 양도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입주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도세가 달라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년 단기 차익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그건 빠졌고, 역전세에서 대출을 좀 풀어준다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DSR을 조금 완화시켜준다는, 혹은 적용을 DTR로 바꿔준다는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대출 규제,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 그러고, 7월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익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원 대상, 보증금 반환 기일 도래하고 역전세 상황, 그리고 신규 전세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차액이니까 만약에 기존에 3억이었던 거를 이번에 2억으로 됐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 차액분만큼만. 그리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 전제로 대출 한도 내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요 특약을 전제는 후속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요 특약을 조건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출 관리, 후속 세입자 보호, 전세금 반환 목적의 사용 금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 부담 의무와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기존 전세 3억, 신규 전세 2억. 지금 신규 전세 2억은 무융자를 조건으로 전세가 2억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요 경우 기존 전세가 3억이고 신규 전세가 2억일 적에 지금 마이너스 1억이 모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 반환 대출 1억을 대출을 받았을 경우 새 임차인이 전세 2억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새 임차인이 전세를 못 들어오죠, 2억에. 왜냐하면 은행 대출 1억, 전세 2억 이렇게 되면 3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 대출 1억이 있는 경우 은행이 선순위가 돼요. 그러면 새 임차인이 지금 무융자를 조건으로 하는데 대출이 1억이 있는 집에 전세 2억을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자기 돈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기존 전세 3억을 전부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 목적물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규 전세는 못 나요. 왜냐하면 무융자를 조건으로 하는 금액이 지금 2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자, 기존 전세가 3억이고 신규 전세가 2억이어서 전세 반환 대출 1억을 받고 새 임차인한테 2억을 받는다는 계산인데, 아니 새 임차인이 여기를 들어가냐고요. 무융자 조건이어야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 은행 대출 1억이 있고 전세 2억이 있으면 은행 대출이 선순위란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전세 사기니 뭐 역전세니 난리인데 이 대출 있는 집을 당연히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세 목적물에서만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돼요. 그냥 다 통째로 3억을 받아서 월세를 놓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총 부채 한도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전세 목적물에서 전세를 3억을 받았다. 그러면 은행에서 1억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총량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전세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기존에 3억이던 게 2억으로 떨어졌는데 그 1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을 경우에는 은행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가 전세 2억을 내고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왜? 지금 무융자 조건이 2억이니까 전세 2억을 들어오겠냐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대책이 조금 실효성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부 받아서 월세를 놓는다 그러면 뭐 한시름을 돌리는 건 되겠죠. 어찌됐든 임대인은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도 아파트에서나 가능하지 빌라, 다세대, 다가구 여기에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비싸잖아요. 혹은 같잖아요. 근데 대출을 그만큼 해주냐고.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액 대출 받아서 월세로 우선 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겠지만 빌라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나 똑같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금액을 전부 다 대출을 해줄 리도 없고, 해준다 그러면 다 리스크가 덩어리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요번 대책은 사실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에서 혜택을 보기는 많이 어렵다고 봐야 되고, 아파트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 기존 전세가 3억이고 요즘 전세 시세가 2억인데 대출 1억을 받으면 대출 1억의 상태에서 신규 전세 2억은 안 됩니다.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받든 아니면 뭐 전세 목적물 외에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갚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모든 제도나 지원책은 절대 완벽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고 괜히 뭐 욕만 나가게 되니까 요거는 각자 개인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이게 실효성이 정말 있는 건지,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한 20일을 전후해서 나올 양도세 중과 개편, 요거를 한번 기대를 가져보자고요. 이거는 전세 대출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만 전체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전환하는 요 정도 선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